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부모는 아이의 연령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때 한국인 양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평소처럼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깨우는데 갑자기 아이가 3일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서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로는 자녀가 다른 반 친구를 일방적으로 때렸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같은 반 친구가 중도 입국한 자녀의 말이 느리다고 계속 놀렸대요. 참다 화가 나서 놀리던 아이를 밀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해서 베트남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는데 이 엄마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모국어인 베트남어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시느라 대화도 안 되고 결국 선생님은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자녀에게 반성하라는 뜻에서 3일간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ないんです。有受过。也有过。 하나잖아요. 一样的. 중도 입국 입양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양육에 꼭 세심하게 참여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 학교에 방문할 때 자녀가 다닐 학교를 알아보고 처음 학교에 방문할 때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운 한국인 배우자가 가주셔야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담임 선생님과 면담이 있을 때, 아이 선생님과 면담이 있을 때에도 한국인 배우자가 해주셔야 소통하기가 좋습니다. 입학식에도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 아이가 학교에 부모님 연락처를 적어내야 할 때입니다. 당연히 한국인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야겠죠. 학교에서 오는 전화는 가능한 꼬박꼬박 받으세요. 가족 중에서도 한국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중도 입국 입양 자녀의 적응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모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입양 자녀들은 본국에서 함께 지내던 조부모나 친척들보다 한국인 부모를 더 많이 의지합니다. 또 부모는 아이의 연령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먼저 양육자 역할입니다. 양육자는 단순히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육자는 아이들의 롤모델이에요.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물론이고 배우자에게도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말씀드리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적 폭력도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아이가 보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가족을 아끼며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한 양육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パパが何を言ってるのかわからないのに怒ってるばかりだから怖いです。パパが日本語で喋ってほしいの。希望不要大喊大叫，希望能亲切地告诉我这样或那样做是不对的。韓国語をゆっくり学べばいいって。ママも韓国語上手になるまで結構時間がかかったから大丈夫よって言ってほしいの。希望能对我说加油。
부모는 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례처럼 입양 자녀가 학교 생활 중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학부모로서 여러 가지 행사에 잘 참여해 주셔서 아이가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위협이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늘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모는 교육자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공부랑 거리가 멀어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게 좀 힘든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중도 입국 입양 자녀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학교에 보내거나 학원에 보내주는 걸 떠나서 아이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데 직면할 수 있는 언어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적절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부모는 상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니? 어려운 일은 없었니? 도와줄 일은 없어? 언제든지 이야기해줘 하고 중도 입국 입양 자녀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른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 문제라면 부부가 함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 상담자로서 자녀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필요한 경우 부드럽게 조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에 있어 외국인 배우자가 할 수 없는 일은 한국인 배우자인 새아버지 혹은 새어머니가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아직은 한국어에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4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보호의 권리, 참여의 권리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부모의 역할을 잘 해주신다면 유엔이 정한 아동의 권리를 다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 입국 입양 자녀가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는 생각에 가족 행사나 나들이에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중도 입국 자녀의 참여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되고 정서적인 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로써 우리 아이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만난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처음 접한 언어로 모든 처음을 겪어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자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이미 좋은 어머님이고 아버님이십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실천은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